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까칠한 김종효 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종효 위원이 참 평소의 성격은 좋으신데 일단 그 증권 이야기만 들어가면 굉장히 까칠해지세요. 아니, 좋은 거죠. 네. 좀 이렇게 냉철하고 네. 다 좋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좋다는 거 하나 나오면 더 신뢰감이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직 주제는 안 봤지만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김종희 위원님은 그래도 IT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셨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누차 얘기하셨던 게 삼성전자밖에 뭐 믿을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도 감기 때문에 목소리도 좀 거칠어졌는데. 그러네요. 까칠한데 목소리도 거칠어졌네요. 어떡하네요? 뭐 IT 전반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시각이나 네. 과연 우리나라에 장기 투자할 종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부정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IT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도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LG전자처럼 하드웨어에 특화된 종목이다 보니까 자꾸 하드웨어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하드웨어는 별로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중국에 많이 따라잡히고 있고. 여기서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직 대주제도 안 봤거든요. 어쨌든 네. 그런 큰 방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왜 주제를 공개하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지 주제를 공개하고 예. 나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2017년 이템. 자, IT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예. 우리가 IT가 바로 2017년에 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좀 중의적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자, 일단 업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그 IT 업종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뭐 하드웨어도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먼저 김정희 위원님 이야기 듣기 앞서서 저희 김영롱 앵커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가격도 오르겠다. 그렇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겠다. 공급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겠다. 그럼 하면 경제학적으로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아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요. 증권사에서도 지금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내놓고 있어요. 네.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D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도 이제 오르다 보니까 네. 이런 오름세는 분명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SK 하이닉스에게 그렇죠. 뭐 호재가 될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잖아요. 실제로도 뭐 표가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뭐 그 표 가격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냥 상승하고 있다는 것만 어느 지금 정도 디램 감을- 가격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르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2017년에도 워낙 시장이 다 안 좋고 다른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 그리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든다고 하니 네. 반도체 뭐 이쪽은 당연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현재로서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이제 8조 원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덕분은 반도체 부분이 워낙 잘 나올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뭐 당연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투자도 계속 늘려가고 있죠. 요즘에 뭐 뉴스도 나오고 있죠. 출하량 증가가 나오다 보니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뭐 삼성전자 좋은 거, SK 하이닉스 좋은 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장비 업체들 그리고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너무 비싸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또 많이 올랐고 물론 이제 오르는 말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긴 해야 됩니다만은 좀 오른말에 달리긴 좀 그렇고요. 오르는 말에 달리면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는 장비 업체들 그리고 나름대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제 부품 업체들 좀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는 이제 원익 IPS와 테스 요즘에 전문가들이 테스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스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도체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도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앞에 이게 단서가 붙어요. 네네. 이런 실적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소재 업체들, 예를 들어서 SK 머티리얼즈나 솔브레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고까지 요즘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다 오른 다음에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복제하듯이 찍어내서 나와서 문제라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제일 큰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다 IT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지금 네. 내놓을 수 있는 뭐 좋다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업종군이나 네.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 내놓을 수 있는 근거들이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으면 반도체를 사야지, 반도체가 가격이 비싸고 반도체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 주변주를 사라는 얘기는 저는 네, 논리가 약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장비주의 특성은 장비가 수출될 때 실적이 확 늘었다가 그 다음에 유지보수 쪽으로 가면 확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그 사이클이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네. 꺾일지 알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핫하게 불타오를 때 뭐 물론 그쪽에 들어가 있다면 계속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에 와서 실제로 들어가는 게 과연 쉽냐. 그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은 거고 네. 또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면 지금 제가 불과 한 1년 전에 샀던 데스크탑 네. 컴퓨터 메모리가 8기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오는 스마트폰의 기본 그 램 용량이 6기가에서 8기가로 이제 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박스당 들어가는 그 양이 늘어나니까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뭐 IoT라든지 이런 것들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단순하게 좀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왜 이런 게 자꾸 요구되고 있는 것인지, 왜 인박스당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이걸 보지 않으면 실제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엽적인 부분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부터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 디스플레이 이야기에서도 김종희 위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발목으로 좀 잡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일단 먼저 들어보자면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선 좋다. 네. 디스플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고 AP 시스템 뭐 조금 하고 더 끝나겠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네. 일단 뭐 이 근거는 비슷합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일단 기존의 디스플레이 패널과 또 미래형 디스플레이 패널을 좀 나눠볼게요. 기존은 이제 딱딱한 거. 네. 지금 우리가 TV로 보고 있는 유리판 되어져 있는 그 네. 딱딱한 것들. 이제 미래형 디스플레이는 휘어지는 플렉서블 OLED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자면 먼저 기존 디스플레이의 패널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패널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자, 이 말은 이 패널 가격 상승하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럼 디스플레이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장비 수주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질 건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미래에 휘어지는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계속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그 경쟁 국가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시장 잠식의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성장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플렉서블 OLED는 그러면은 이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미래를 좋게 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고 있고 가깝게 봤을 때 4분기 디스플레이 업황의 실적 전망을 살펴보자면 똑같습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패널 가격 상승하게 되고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장비 수주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네. 좋다. 복사 붙여넣기.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미래형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까지는 디스플레이에 대부분 유리가 들어갔었죠. 지금까지 한 4장 정도가 들어갔었다고 해요. 맨 위에 우리가 실제 터치하는 그 부분의 그 부분에 유리가 들어가고 그 밑에도 뭐 평광판에 유리도 들어가고 기판에도 유리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4장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커브드 OLED가 조금씩 나오면서 일단 맨 윗판에 있는 유리는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뭐 기판에 들어가는 유리는 이제 필름 소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과도기를 겪게 되면서 나중에 정말 플렉서블 OLED가 된다면 맨 위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유리를 만져왔었지만 이제 여기에도 필름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좋을 것이냐? 사실 김종희 위원님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싶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좀 엇갈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에 대해서 전망을 내놨는데 이제 2017년 1월 정도가 되면은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면서 그 상승세가 좀 꺾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업체죠. 일단 현대증권이에요. 현대증권에서는 OLED에 국한 지어 봤을 때는 앞으로 3년 정도는 우리나라가 좀 주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상품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왜 나오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드웨어 업체들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결국은 뒤에 후발 업체들에게 따라잡히니까 기술 자랑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전에 TV에서 더 이상 TV가 처음에 이제 LCD 나오고 뭐 PDP 이런 거 나왔을 때 네. 엄청나게 열광했죠. 화질도 좋아지고 뭐 평평해졌다 해서 네. 열광했습니다. 그러다 PDP가 점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LCD 쪽으로 나가다가 LED 쪽으로 나가면서 근데 기술이 점점 비슷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뭐 나왔습니까? 가장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나왔죠. 3D TV. 그 다음에 뭐 스마트 TV. 네. 가장 쓰레기 같은 기능이고 가장 가격을 높였던 기능인데 실제로 집에 가져가서 보면 정말 쓸모가 없거든요. 네. TV로 인터넷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최악의 속도의 최악의 앱 속도입니다. 그걸로 인터넷 하다 보면 저절로 열받아서 스마트폰 꺼내죠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3D TV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게 얼마나 뭐 중요한 기능인 것처럼 막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3D 테마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오른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그거 지금에 와서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거 한 30분 쳐다보고 있으면 눈 아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지금 OLED 폼팩터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이 앞으로 더 빨라질 거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 점점 더 고급화되고 있고 세련돼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너희가 선도 주자라고 하는데 그럼 뭔가 다른 거 내놔봐. 그래 그럼 우리 다른 거 내놔볼게. 뭐 내놔볼까? 플렉서블. 근데 플렉서블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3년 전부터 이미 개념은 계속 나와 있었고 이런 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제품화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제품화되겠습니까? 정말 쓸모가 있어서 제품화된다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서 그런가요? 기술 자랑이거든요. 뭔가 해야 돼서. 네.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게 필요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요. 네. 말 그대로 기술 자랑입니다. 그리고 기술 자랑을 누가 하게 되면 그걸 뒤에 후발주자들이 다 쫓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수요가 늘어나는 게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시장에 나왔을 때 몇 번 써봤는데 쓰잘데기 없네 하고 휙 던져버리면 네. 기존의 3D TV나 이런 거랑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변화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폼팩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다. 그러면 그런 폼팩터의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보기엔 센서류하고 네. 반도체류의 증가는 필연적이라는 거죠. 어.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메모리하고 센서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휴대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VR 같은 것들도 스마트폰하고 결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기술 단계를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게 이제 2, 3단계 사이 정도고 이제 4단계로 넘어갈 거거든요. 네. 3단계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구글의 탱고 같은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다른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어떻게 쓰이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 단계별로 지금 다 영어예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3단계 지금 현재가 어느 정도의 기술이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매직립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홀로렌즈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좀 귀찮긴 하죠. 왜냐하면 그 기기를 써야 되거든요. VR은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쓰고 돌아다니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헬멧 형태가 됐든 더 단순한 형태로 줄어들어야 더 많이 확산되긴 할 텐데 어쨌든 그런 기기를 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단순하게 보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보는 거 안에다 서비스를 집어넣는 거죠. 어떤 서비스냐? 예를 들어서 지도에서 뭘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내에서도 내비게이션 자체가 가동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길치 같은 사람들은 지하 같은 데 내려가면 길 못 찾잖아요. 저요. 아, 그래요? 공항에서도 길 찾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지도 같은 거 보고도 자기 위치를 봐도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못 찾잖아요. 네, 네, 근데 맞아요. 그런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백화점에서 이런 거 하면 좋겠네요. 내가 원하는 매장 딱 찍어 놓으면 네.
바로 그쪽으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충분히 네. 가능. 지금도 이제 앱으로 가능한 것도 분명히 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 봐야 되고, 뭐 게임이랑 결합될 가능성, 뭐 네. 관광이랑 결합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자연스럽게 센서하고 뭐 카메라들 이런 것들의 숫자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으나. 네. OLED가 정말 대세가 되고 OLED가 끝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이 인체 자체를 이용하는 기술을 그렇죠. 많이 네.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OLED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플렉서블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인체에 다 그 그래픽 자체가 나오는데 네. 그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VR이나 AR이나 MR 같은 혼합 현실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그 화면 안에서 보는 데에서 남들이 보면 미친 줄 알겠죠. 이렇게 손을 막 뭐 이런 화공에 내리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그 인터페이스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OLED가 과연 궁극적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차이를 우리가 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 보고 그런데요. 있고. 그 말씀 맞긴 한데 우리가 일단은 2017년을 좀 전망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2017년에 벌써 그런 흐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형 미국의 IT 업체들부터 그런 것들을 쭉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이라고 해서 당장 뭐 다가올 게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5G가 시작되게 되면 바로 쏟아져 나올 기술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당장 팔아먹지 않을 것들이니까 리포트나 이런 데서는 다 이런 것들만 뭐 OLED 뭐 이런 것들만 소개하고 있는 네네. 거거든요. 이게 쓸모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을 굳이 꼽아보자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네. 그다음에 SOXX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이런 네네. 것들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너무 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군들이 저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의 모두 근간을 잡고 있다라는 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야. 말씀하시는 와중에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방금 나왔던 영상에 운전하시는 분 정말 무슨 프로 레이서처럼 운전 잘하시네요. 뜬금없이. 네, 아무튼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게 정말 트렌드는 맞긴 한데 일단 2017년에 그래도 과도기적으로 OLED 제품들은 나올 거예요. 나오죠. 네, 과도기적으로 나올 거예요. 나오면 물론 이게 과도기라고 할지라도 과도기적으로 나오게 되면 수혜는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제약주도 그러지 않았나요? 네. 제약주도 나온다 했을 때 올랐지 실제로 네.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랐나요? 박살났죠. 네. 저 OLED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OLED 나온다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삽질하다가 이제 올해 처음 제대로 된 제품들이 몇 개가 나오는 건데 이게 나와서 얘들을 제대로 히트 못 치면 장비주들 이런 거 다 박살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 3년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을 거의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좋다 말씀드렸고 네. 아마 올해 정도에 한 번 정도 의견을 꺾었다가 올해 또 말에 다시 또 그래도 이거밖에 없다. 연기금이 살 건 그래도 이거밖에 없다라고 네. 제 의견을 또 바꿨는데 저는 어차피 또 내년 넘어가면 또 의견을 매도 쪽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뭐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바꿔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이게 과연 시장에서 잘 써먹히는 모두가 써야 되는 꼭 필요한 그런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품고 있고 네.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거는 중간자적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갑자기 사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다 너무 당겨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서서히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네. 이조 앵커의 질문에 하나 그러면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만 네. 그러면 더 짧게 2017년 1분기까지만 보면 왜냐면 네. 시장 자체가 지금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좋은 것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모멘텀이 뭔가 있을 걸 찾으려니까 증권사도 얼마나 매일 아침마다 고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리포트는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히 OLED, 뭐 반도체 이쪽으로 집중을 현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OLED 뭐 제품이랄지 안 그러면 부품주랄지 장비 업체랄지 좀 사도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지금은 아예 그냥 작전을 180 돌리자라는 건지 제가 그러면 김영롱 앵커의 이야기에 한 단계 더 붙여서 또 붙여서 네, 덧붙여서 뭘 할 거냐면 예. 그 김영롱 앵커가 그래도 증권사에서 몇몇 기업들에 대한 매수 의견 아니면 네, 네.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김종희 의원이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말씀드려도 돼요? 종목별로? 그럼요. 그래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하나씩. 요즘에 네. 테스 많이 나와요, 테스. 네.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테스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는데 요즘에 전문가들이 테스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냥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스, AP 시스템, 비아트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그 선도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 된다. 네. 다만 목표 수익률을 높게 가중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 종목이 일단 꺾이게 되면 다른 종목은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 관점 이거 빼면 살 게 없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매수 관점은 단기적으로 맞다라고 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많이 당겨놓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결국은 제약주나 바이오주나 이런 것들과 똑같이 돌아온다. 과거 2차 전지도 똑같았고 뭐 제약주 똑같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네. 그냥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 한 종목만 더요.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기업입니다. 단순하게 예전처럼 하드웨어만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 아니거든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삼성전자 매수 의견인 건, 당연히 삼성전자를 매도 의견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세상에. 그런데 이제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네. 삼성전자를 현재 구간에서 사는 게 맞냐. 약간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개인 투자.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뭐 드릴 결론이기도 한데 네. 뻔한 것부터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아마 제가 삼성전자 사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그딴 걸 왜 사냐. 뭐 제약주 이런 거 사야지. 네. 제약주 지금 두 개 아마 똑같이 1,000만 원 사서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약주는 반토막 이하로 났을 거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30-40%라도 올랐겠죠. 네. 그게 이제 결과물을 얘기해 준다라는 거죠. 뻔한 것부터 사라는 거죠. 뻔한 것도 안 사면서 계속 대박날 중소형주 이딴 거나 찾고 있으니까 결국은 개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T 이 판도는 결국 몇 개가 다 가져갈 겁니다.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IT 판도 자체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이미 큰 흐름을 잡아나가고 있는 기업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 기업도 넘어설 수가 없고 독일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을 사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 정도 수준까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빼고 뭐 다른 거 뭐 중소형주들만 다 산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네. SK 머티리얼즈를 물어보면 욕을 한 방아지 올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종목은 궁금하긴 여기까지 해요.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SK 머티리얼즈까지는 사실 저도 궁금해요. SK 그러니까 머티리얼즈까지. 그런 것들이 뭐 개별적으로 좋아 보이기도 하고 신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쫓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고 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건 역시도 관련된 뭐 경쟁사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네. 거죠. 지금은 거의 2강 형태거든요. 네. 일본에서 하나랑 SK 머티리얼즈 두 개가 2강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가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 갑자기 중국 업체 하나 툭 튀어들어오면 네. 갑자기 밸류에이션은 반토막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종목군들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본류를 하지 않고 자꾸 지류만 찾는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비싸니까 그거 한 종목밖에 못 사는 한 주밖에 못 사는데 나는 이거 1,000주 사겠다. 그거는 말 그대로 뭐 적절한 표현을 제가 뭐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그건 저는 맞는 전략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본질적인 변화가 뭐냐면 지금 IT 서비스 쪽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고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뭐냐면 5G, V2X, IoT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아까 VR과 연계해서 뭐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VR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느냐. 단순하게 이제 뭐 생각해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준비된 그림에서 저걸 쓰고 나서 지금 저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쇼핑몰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시스 백화점을 직접 찾아가고 있는 건데 네. 저기 이제 아마 중간에 잘려서 저렇게 나올 텐데 저 동영상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네. 뉴욕 거리에 내려서 뉴욕 거리에서 어떤 흑인 운전사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메이시스 백화점을 갑니다. 네. 그 백화점에 가서 그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매장에서 매니저를 만나요. 매니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상품을 사야 되는 코너로 가요. 네. 거기서 상품을 골라요. 네. 상품을 고르고 나면 상품의 가격이 뜹니다. 근데 가격만 뜨는 게 아니라 뭘 비교해 주냐면 각 통화별 환율 변화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자기가 유용한 통화를 골라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제품을 그 자리에서 결제까지 가능한 거죠. 오. 그러면 구글 같은 경우에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구글이 지금 갖고 있는 거 스트리트 뷰 있죠? 네. 어스 VR 있죠? 네. 그러면 뭐 CT VR 이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VR 쓰고 네.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스 VR을 이용해서 뉴욕으로 날아가서 뉴욕의 그 소거리에 내려앉아서 백화점을 찾아가서 네.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저 개별 매장에서 매니저를 만나서 상담하고
직접 골라서 오.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토탈리 콜이네요. 와.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관점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 커머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의료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충분히 들은 만큼 저희가 그 김종유 위원의 결론을 딱 한마디로 듣고 그다음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IT에 정말 장기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뻔한 것부터 사라. 그러면 이거 단기적으로도 해당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뭘 사야 되느냐? 지금 가장 핫한 걸 사라.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더 뻔한 걸 사라. 구글,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까칠한 김종유 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해외 선물 투자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에 대한 마음속의 장벽 다 없애드릴 거고, 자, 오늘은 이제 그 2016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해외 선물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이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리를 해드리고 내년에는 어떤 움직임을 이어가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망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을 거고요. 하나금융투자 해외증권팀 이경민 연구원, SD경제연구소 김두리 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